네, 안녕하십니까. 고려클럽 정영 나른했습니다. 일단 종합주가지수는 현재 2200포인트 720에서 근접하면서 현재 신고가 경신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잠시 뵙기로 하고요. 황랑선님. MTNW 강남큰손 정우주입니다. 시장은 뭐 중간중간 조정을 받겠지만 크게 보세요. 11월 대통령 미국 선거까지는 종목 장세 화려하게 계속 돈 많이 벌 수 있는 장이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예,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입니다. 제가 중국 증시의 급등 가능성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최근 들어 굉장히 핫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아직 재료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역시 3분기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평상시에 맨날 언급했던 저항대가 있었죠. 2151포인트. 현재 2150포인트 돌파 지지를 받고 오늘 4일째, 나흘째 조정을 파고 있습니다. 그래서 2150포인트 요거 파란 선이죠. 요가 지지라인 때 또 내일 모레는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 요것이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양선이 발생된다든가 지지받고 소음선이 발생된다든가 소양선이 발생된다든가 그럴 적에 신호가 표현 보는 것인데 밑에 보면 투자심리 현재 단기지표 방향성이나 모두 7박자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대가 됩니다. 그렇지만 주식은 정답이었기 때문에 항상 2151포인트대 지지선이라는 거, 하단 추세가 손절 라인대라는 거, 등락 고호 내에서 비중조절 잘 해줘야 되겠죠. 자,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신호가 경신을 하면서 잘 가고 있네요. 현재 보면은 뭐 7박자 잘 맞고 있고요. 역시 신호가 경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종합주가 지수도 그렇지만 외국의 그 시황을 보시게 되면 현재 중국에는 물난리가 또 많이 나고 있죠. 또 일본에도 물난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거 좀 참고 좀 하시면서 또 미국 같은 경우도 지수 움직임 동향을 좀 참고하시면서 하는 거 좋긴 좋지만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는 현재 대상성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요. 한 말씀 하시죠. 네, 코스닥 지수 좀 볼 텐데요. 트럼프 지지율이 하락할 때마다 또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오죠. 4,100조 원에 대한 추가 경기 부양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서 증시가 그 이후에 주가가 좀 며칠 동안 저번 주에 계속 올라갔죠, 장이. 그래서 하락할 때마다 부양 정책 쓰기 때문에 11월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중간중간에 조정을 받겠죠. 거기에 따라 대선까지의 상승 기조에 맞춰서 매매를 하겠지만 22선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비율을 줄였다가 늘렸다 뭐 거기에 맞춰서 경기 민감주 쪽에 대한 매도를 쳤다가 또 매수했다가 하지만 좋은 종목의 지수와 관계없는 것들은 종목 나름대로 이어가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4차 산업혁명 관련주, 뭐 대북 테마주 어떤 테마성 있죠? 그린 뉴딜 정책 관련주, 디지털 뉴딜 정책 관련주, 대규모 SOC 투자를 이용한 경기 부양을 한다고 했던 것처럼 그런 어떤 정책적 관점의 종목들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꼭 반드시 가야 되는 어떤 경기 민감주, 경기가 안 좋으면 같이 밀리는, 예를 들어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선, 철강, 기계, 화학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항공주도 마찬가지고 경기 민감주에 속한다거나 특히 반도체 쪽은 뭐 경기 민감주에 속하긴 한데 업황이 좋아요. 그래서 주가의 강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어떤 경기 민감주에 대한 단기적인 어떤 매매를 대응한다거나 비율을 전적으로 조절한다거나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큰 기조에서는 지속적으로 돈 버는 장이라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2선에 대한 붕괴면 경기를 좀 하겠지만 현금을 좀 누르겠지만 돌파하면 다시 한번 매매하시고 하지만 붕괴 후 회복과 붕괴 후 회복하면서 뭐 붕괴된다고 주식이 못 간다 뭐 현금은 100% 이렇게 하락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은 이제 그런 어떤 개념에서야 조절하는 거고 장기적 관점에서 현재 4개월째 올라갔기 때문에 중간에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기사 내용들 많이 보면은 뭐 과열이다 조정이다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잖아 양봉이. 그리고 50에서 60 올라가는 사이에서 뭐 급격하게 내려가는 과열도 아니고 그래서 대응보 맞을 때 거래가 크지 않았죠. 결국은 거래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넘어설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사상 최고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5개월 이평선 내지 붕괴에 대한 어떤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종목 장세는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수개월 올라간 상태에서 여기서 단기적 대응을 잘못 안 해가지고
한 달만 빠지게 되면 손실이 많이 나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가지고 간다면 22선에 대한 기준 내지 저점과 저점을 이은 추세 하단선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정지 전문가님. 예, 지수가 오늘 시가 대비 좀 밀렸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해외 증시가 과열권에 있다 보니까 이번 주도 이제 옵션 만기일도 예정돼 있죠. 단기 일회성주의 매물 출회 과정, 뭐 특별한 대형 악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국 코로나 재확산 우려감이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단기 과열권에서 좀 식혀준다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일봉 차트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미국 제조업 지표가 예상치보다 확장 국면, 굉장히 양호하게 나오면서 글로벌 증시가 이제 투심이 개선세가 이뤄지다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오늘 매물이 나왔는데요. 전고점 부근 지금 돌파 여부가 앞으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은 766포인트대 부근이죠. 그래서 오늘도 그 부근에서 저항을 받고 밀렸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돌파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는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지난주부터 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단순 국채 매입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양쪽 하나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일단은 지금 이제 유동성이 지금 풀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예전하고 틀린 게 지금은 중국 증시가 굉장히 급반등이 나타나면서 중장기 바닥 탈출 시도 국면 속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중국 경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내 증시 좀 영향을 긍정적으로도 받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추가 부양 정책도 지금 예정이 돼 있는 만큼 7월 달에서 8월 달 사이에 미국의 추가 부양 정책이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만큼 아직까지 미국 테슬라 배터리 데이 같은 경우도 9월 15일 날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배터리 쪽에 재료가 다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런 만큼 아직까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상투 신호다라기보다도 정상적인 조정 국면 속에서 이번에 또 조정을 받게 되면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은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장기 상승 기조는 아직까지 유효하고요. 앞으로 테슬라 관련주들 분명히 이제 테슬라가 좀 과열권에 있지만 9월 달 같은 경우 테슬라 배터리 데이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역시 전기차 관련주들은 좀 더 추가적인 관심 있게 두는 전략은 유리할 것 같고요. 앞으로 중국 증시가 급반등이 나오고 있는 만큼 역시 중국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도 관심권에 두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66포인트대 저항권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21선 부근 지지권 이렇게 참고한 상태에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나린이님. 네. 자, 종합주가지수가 2151포인트를 돌파했다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돌파 지지받고 가냐 못 가냐 3일째를 잘 봐야 돼요. 또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오늘 주제 보시죠. 자, 범양건영을 좀 볼까요? 참 잘 가고 있네요. 자, 이 잘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는 이 박자가 잘 맞고 조건이 잘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 못 가는 건데 현재 항상 주식은 바다의 관점에서 올라갈 적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있죠. 거래가 늘어야 된다. 또 세력이 있어야 된다. 기관, 외국인, 개인 세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고 투자 심리가 50 이상 활성화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단기 지표가 매수신을 보내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만 주식은 이 판단할 적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일째죠. 11일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5,000원 이상, 5,500원서부터 저항대 7부 능선이라고 그래요. 6,000원 이상 상단 수들은 매도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조정을 암시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추격 매수는 바람직하지가 않고요. 단지 조정을 받을 적에 행보등락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의외성으로 옷이 타고 계속 갈 것이냐 경고 종목을 해가면서 근데 그건 욕심이죠. 근데 주식은 항상 정상적인 안전성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50매가 제일 좋고요. 조정을 받는다라면 항상 하단 추세가 1, 2, 3 바닥을 시원할 수 있기 때문에 4,000원 기준 4,400원이 본래 3 바닥을 시원할 수 있는 매수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항상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 현재 상태에서 주식이라고 하는 경우는 일봉은 단기를 보는 것인데 월봉, 장기를 볼 적에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승세로 잘 가고 있죠. 하나, 둘, 셋, 3개월 연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시 3개월째 상단 추세 근접해도 매도요, 돌패도 매도요. 저항대 매도권인데 장기적 관점에서는 항상 비중을 조절을 해놓고
부담이 없는 것만 이어가는 것이 제일 좋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그 다음 좀 하나 더 볼까요? 역시 이제 신풍제약이 되는데 제가 전에서부터 항상 이 종목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항상 호재와 오락가락하죠. 네, 그럴 적에 일반인들이 자꾸 허둥대면서 물량을 떨굽니다. 그리고 주식을 일반인들 떨고 나면 씩 날아가기 때문에 항상 요거 대량 거래된 날 종가 요걸 잘 봐야 되겠죠. 제가 평상시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거래량이다. 요거 34,300원 정도 되네요. 요거는 돌파죠. 내일 지지를 받는다면 역시 싱호가 패턴 네, 이렇게 보시면서 하단 추세는 손절 라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가 연속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심리가 올라옵니다. 단기 지표도 현재 올라오고 있고 방향도 다 잡히기 때문에 싱호가 패턴은 문제가 없지만 그동안에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절대 추격 매수는 자제하는 것이 좋겠고 항상 매수권에서만 매수권은 당일 오전 가격을 기준점으로 시가약 분할 매수 좋고요. 항상 비중 조절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말씀 하시죠. 네, 저는 서원을 좀 볼 텐데요. 일단 뭐 시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기사 뉴스를 봤을 때 뭐 정치적 테마주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국 대선의 어떤 흐름에 맞춰서 또 위에도 우리나라도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치 테마주의 주가 움직임도 어느 정도 주가의 움직임을 또 관찰 있게 잘 보시면서 매매를 해야겠지만 서원 같은 게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일봉 차트에서 어떤 약세 신호가 나왔죠. 일단 동학금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로서 동가공 업체 중 점유율 3위 업체로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회사의 기본적인 어떤 그 바탕을 깔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좀 정치 테마주의 움직임이 나타날 때마다 영향을 받고 이렇게 많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바닥에서부터 이게 1,000원대에서 4,000원까지 4배입니다. 이 4배라는 것 자체의 주가의 움직임은 일반적으로 뭐 회사가 좋아서 가는 경우보다는 이런 어떤 정치적 테마의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보통 이제 많이 이렇게 시세가 막 2배, 3배까지 뭐 올라가죠. 남선한 비디오는 8배까지 올라갔잖아요. 바닥에서부터 본다면 통계가 그렇게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을 수익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정치 테마 좀 매매를 많이 하시는데 아무리 그렇게 많이 몇 배까지 올라갔다 하더라도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은 여기서 2배가 아니고 바로 박살 나는 거예요. 반토막 난다거나. 거래가 이렇게 실리고서 이렇게 떨어지죠? 실리고 이렇게 깨니까 쭉. 자, 여기도. 자, 거래가 터지고 여기를 깨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빠지겠죠. 근데 종가는 이미 깼죠. 종가는 깼어요. 그래서 아무리 그런 어떤 그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테마스의 성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 거고 현재 주봉상 항상 제가 이제 그 결과를 보게 되면은 심리가 꺾이면서 동시에 중장기적인 지표가 같이 과열권에서 내려오는 과정에서는 주가 잘 안 가요. 그리고 그래서 연속적인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봉에 대한 거래가 텄던 이 종가를 깬다거나 이런 지지권이 이렇게 딱 깼을 때는 빨리 저번 주에 금요일날 스톱을 하셔야지 이날이죠. 7월 6일날 스톱 하셔야지 가만히 맹독과 있다가 단순하게 몇 배까지 올라가는 그런 성격이 테마라 해가지고 가만히 보인다고 계속 가는 것이 아닙니다. 타이밍을 잘 잡아야 크게 먹는 수익이 나는 거지 지금은 단기적인 조정에 대비하면서 향후에 다시 한번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자, 정지우 전문가님. 예, 무엇보다 일단 지금 이제 지수 같은 경우 오늘 좀 약세형 음봉이 나왔는데요. 내일장이 일단 당기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 재차 이제 지수가 올선 좀 이탈될지 아니면 재차 지지받고 올라갈지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될 것 같은데요. 종목 그래서 이제 굉장히 내일장 중요한 종목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먼저 설명드릴 종목은요. 큐브엔터라는 종목인데요. 이 큐브엔터 같은 경우 제가 6월 30일 날 설명을 드렸던 기업이죠. 왜냐하면 이제 중국 증시가 급반등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앞으로 급등세가 나타날 걸로 예상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반기 시진핑 주석의 방한 기대감도 있다 보니까 엔터 업종도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6월 30일 날 설명을 드렸던 거죠. 일봉 차트를 먼저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큐브엔터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중국 최대 이제 음원 플랫폼 업체 왕이즈 뮤직과 독점 플랫폼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죠. 음원 쪽이요. 일단 6월 30일 날 막 21선 이제 돌파하려고 하는 시점이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한번 이제 저항받고 내려오고 최근 들어 이번 주부터 이제 돌파 지지받고 어제부로 적산병이 나오고 오늘부터 파라볼릭이 밑에서 빨갛게 하나 나오고 있죠. 이제 상승 기조로 오늘부터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기관 쪽에서 최근 들어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 이제 7월 달에 또 공시를 보면 최근 들어 이제
이 큐벤트의 사내이사 같은 경우가 3억 정도를 3,900원, 4,000원대에서 장내 매수세가 또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났죠. 예전에 JYP가 생각이 나요. JYP 엔터테인먼트도 2016년도 때였나요? 바닥권에서 4, 5천 원 있을 때 사장이 장내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고 나서 한번 크게 날아갔었죠. 일단 큐벤터도 앞으로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회사가 중국 사업에 달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중국 쪽에 역시 미디어 플랫폼 사업과 더불어서 이 음원 사업 앞으로 다양하게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이 종목 앞으로 이제 걸그룹 중에서도 여자 아이들 인기가 어떻게 확대되느냐 이제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삼자배정 유상증자가 최근 들어 바닥권에서도 최근 들어 최대 주주를 대상으로 들어왔었고 최근 들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사주조합이죠. 삼자배정 유상증자가 3,300원대에서 들어왔다는 부분 또 참고하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중장기 정별 상태에 막 들어가려고 하는 위치죠. 5일선, 11선, 21선, 61선 앞으로 100일선이 200일선만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나게 된다라고 하면 완벽 정별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기 60개월, 20개월 이평선 돌파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중장기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5일선 매매를 좀 더 이어나가는 전략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기간 수급이 지금 매수세가 오늘도 10만 주 가까이 들어와 있는 만큼 기간 수급 동향 체크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큐브엔터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설명드릴 종목은요. JNTC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지금 스마트폰 부품주 중에서도 올해 영업이익률과 자기자본이익률이 30%대 이상을 상회할 만한 기업은 거의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데요. 거의 유일하게 역시 작년도 영업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도 20%대 이상을 상회하고 있죠. 그래서 이 JNTC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3D 커버 클래스 성형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일단은 또 국내에서 유일하게 강화유리, 3D 강화유리 제조 전문 기업으로 앞으로 이제 기술 경쟁력이 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뛰어난 기업이죠. 그래서 일단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 12,900원대에서 69억 정도의 자사주 매입이 대규모로 들어왔다는 부분. 그게 굉장히 신뢰성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중기는 61선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JNTC 설명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종목은요. 넷마블이라는 종목인데요. 넷마블 지금 하반기 이제 상반기는 지금 SK 바이오팜이 이제 상장 굉장히 큰 이슈가 됐죠. 하반기의 IPO 대여는요. 단연컨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앞으로 이 하반기 때 빅히트를 공모를 못 받으신 분들은 아마 넷마블 종목을 좀 더 집중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이유가 넷마블 쪽에 2천억 가까이, 빅히트 쪽에 2천억 가까이 지분 투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역시 주가가 상승세가 이뤄진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는 넷마블밖에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앞으로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제 720일선 돌파했죠.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기 이제 20개월 이평선 돌파하고 있는 만큼 아직 월봉 차트 꼭대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5일선 매매 중장기는 이어나가는 전략이 좀 더 유리해 보이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과열권에 있으나 역시 연기금 쪽에서 아직 수급 이탈이 없는 만큼 앞으로 연기금 쪽 또 수급 체크를 해나가면서 아직 이슈가 마무리되지 않는 만큼 하반기까지 좀 더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보는 전략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강낙한 선생님. 예, 우원 개발 바로 볼 텐데요. 지금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죠. 지하 고속도로 개발하겠다. 정부 정책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지하의 고속도로 앞으로 획기적인 어떤 교통의 어떤 수단이 좀 될 것 같고 SOC 대표적인 종목이 항상 우원 개발로 아시면 되는데 경기 부양하기 위해서 대규모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이미 이낙연 전 총리의 어떤 정책도 이미 나왔고 현 정부도 디지털 뉴 정책만 가지고는 될 수 없기 때문에 전통적인 경기 부양의 토목건설, 또 철도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교통도 우리가 앞으로도 더욱더 투자가 좀 이루어짐에 따라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중국이 지금 급등을 했죠. 중국 증시의 상장 기업들을 쭉 보니까 다 운송 인프라 쪽만 거의 대부분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쪽 분야에 대한 공약, 바로 미국도 경기 부양하기 위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 이미 발표한 것처럼 우리도 경기 부양에 따른 토목건설 이런 부양 정책에 맞춰서 바로 이제 SOC 관련주를 해야 되는데요. 우원 개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원 개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다른 어떤
이런 그 건설주, 중소형 건설주에 비례해서 아직까지 크게 아직 올라가지 못한 모습으로 대량 거래가 크게 떴죠. 그리고 나서 지금 중간에 조정받지만 거래가 감소 형태를 띠면서 또 한 번 거래 늘었죠. 두 번에 걸쳐 늘었는데 장대 양봉 2개 나왔죠. 강세형. 그래서 종가를 돌파한 상태로 현재 5개월 이평선에 대한 지속에서는 점진적 상승세를 이어가는 그런 구간이었고 현재 오늘부로 오늘 종가상 기준으로 꿈의 차트에 상승 신호 포착이 복합 신호가 걸린 종목이에요.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뉴스로 인해서 시가 갭상승 뜰 걸로 보이는데요. 내일 아침 이제 늦은 거고 오늘 그런 신호가 포착됐을 때 이미 그런 기사가 아니어도 이미 SOC 투자를 우리가 해야 된다. 중국 증시가 강세를 띈 이유가 바로 그런 쪽에 있던 주가가 주도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SOC 관련 중에서 현재 이격도가 주봉에서 이격이 짧고 월봉이 시작 국면에서 일봉도 20선 돌파 속에서 밴드가 돌파되면 탄력이 더 강화될 텐데 밴드가 지금 좁아진 상태에서 보통 탄력이 강하죠. 특히 상승은 50에서 60으로 가면서 본격적인 연속적 상승이 나온다고 했던 것처럼 현 시점에서 앞으로도 단기적 관점은 뭐 급등 출발했다가 뭐 나중에 또 밀릴 수 있겠지만 향후에 점진적으로 22선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관심권을 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나리네 전문가님. 네. 자, 저는 부국 철강, 이 철강도 잘 봐야 되는데 현재 이 철강주 중에서도 부국 철강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현재 6,000원 이상, 요 상단 추세죠. 6,000원의 근접 돌파가 여기가 이제 매도권이 되는 것이고 저항대요. 조정을 받고 나면 다시 갈 텐데 이격률이 짧기 때문에 조정보다는 다시 한 레벨 좀 업그레이드해서 좀 추가적 상승이 이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박자가 잘 맞고요. 7박자까지 맞는 상태에서 단지 이격률에서 좀 더 추가 상승이 있다 하더라도 보유주에 한해서 좀 더 보유는 괜찮지만 급등할 적에 추격 매수는 좋지 않고요. 반대로 5,500원으로 내려올 적에는 저가 매수는 양호하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단지 정상적인 매수 가격은 항상 어떠한 종목이나 시가야 당일 5일선 가격에 내려올 적에 분할 매수는 항상 정상적인 매수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요. 한 말씀 하시죠. 예, 금요일 저녁 8시 MTNW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이제 공개 방송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좀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중요한 부분 지금 3분기에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잘만 매매 전략 이어나간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2020년도 가장 최고의 중요한 기회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놓치지 마시고 바로 8시에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강남 교수님. 예, 원래 제가 이제 방송 끝나고 22시 하는데요. 오늘은 나린이 대표님께서 이따가 자막 나가겠지만 나린이께서 하실 거고 저는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내일이죠. 내일 장중 방송 끝나고 나면 3시 반 종가 끝나고 나서 공개 방송 하니까요. 꼭 같이 들어오시게 되면 많은 정보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리 전문가님. 네, 항상 지금은 어떤 변곡점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변곡점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하면 안 됩니다. 확실히 돈을 조금 더 주고 서더라도 지지받고 대세 상승 안에 들어가는 것 보시면서 천천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지 현재 종합주가지수가 내일 모레가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잘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